자, 이제 레벨 2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n이 있다. 그럼 문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라는 말이 나온과 동시에 뭔가 수열이 떠오르긴 하죠, 그죠? 어찌됐건, 자, 여기에는 이놈이 fn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극한으로 정의된, 이제 뭐 일종의 함수네요, 이제. 그러면 이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시그마 취해보라 그러니까, 그냥 뭐, x가 0으로 갔을 때, 여기 보이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어차피 상수니까 밖으로 빼내고 시작을 합시다. 자, 요거 분에 여기 보니까 x ln에 1 플러스 nx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0분의 0꼴이고 요 네모 안에 있는 놈이 모양이 똑같고 각각이 0으로 가면 그지? 요 놈은 무조건 1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n 요렇게 n 해주면 되죠. n을 요쪽으로 갈까요? 센스 있게. 자, 이랬더니만 이 값은 1로 변하니까 요거 약분 하나 하고 나면 n 플러스 1분의 1이 나왔어요.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10까지 n 플러스 1분의 1 요 값을 계산하라 이건데 시그마가 나오고 분수값이 나왔는데 분모가 변해간다? 무조건 이항 분리꼴 그리고 연쇄적으로 소거되는 소거형이라고 부르고 우리끼리 약속하기로는 쭉쭉 지우기라고 약속했어요, 그지? 자, 그러면 요거를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딱 써놓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반드시 통분해서 분자를 맞춰주는 과정 요걸 꼭 거쳐야 돼요. 자, 이거 지금 현재 통분하니까 그냥 얘가 돼버리잖아. 그럼 아무 짓 안 해도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넣어가면서 쭉쭉 지우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얘를 갖다가 내가 AN으로 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놈은 N 대신에 얼마 넣어야 나오는 항입니까? N 플러스 1이죠. 그럼 요랬을 때 요거하고 요게 첨자를 보세요. 첨자를 밑에 분모를 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첨자요. 첨자가 이렇게 한 칸 차이 나면요 무조건 제일 앞쪽에다가 1 한 개 집어넣은 거 하고 제일 뒤에 10 하나 집어넣은 거 한 개씩 집어넣은 것만 딱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주장은 이거거든. 여기는 이놈 차이가 요 차이가 만약에 2개 난다. 그러면 결론이 앞쪽에 2개 넣은 거랑 뒤쪽에 2개 살아남는다 이거거든. 그 왜 그러냐면 이런 거잖아. 시그마 뭐 예를 들어서 K로 할게. K가 1에서부터 N칸인데 여기가 만약에 AK고 여기가 만약에 A의 K 플러스 2라서 요게 2칸 차이 나면 선생님이 주장은 이 앞쪽에다가 1, 2 집어넣은 거 하고 저 뒤쪽에다가 N 빼기 1, N 집어넣은 거 각각 2개씩 집어넣은 게 살아남는단 말이야. 그 왜 그러냐? 해보면 되지. 요 앞에 거 먼저 나열을 해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A의 N-1, AN까지 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를 이쪽으로 딱 집어넣은 거 나열해보면 이거 하나 더 써야 되겠다, 그지? 1 집어넣으면 A3부터 출발한단 말이야. 2칸이 밀려서 출발한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쭉 가서, 자, 이제 보세요. N 빼기 1을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이 되고, 마지막으로 N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N 플러스 2. 그러니까, 항의 개수는 둘 다 N개인데, 이 뒤쪽에 있는 놈은 2칸이 밀려서 시작하니까, 마찬가지로 2칸 삐져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중간에 거 이제 빼래. 빼면 요 겹치는 부분들은 다 날아가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앞쪽에 있는 2개 남고 제일 뒤에 있는 2개가 빼기를 기반으로 앞쪽에 2개 빼기 제일 뒤에 2개 남게 돼 있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몇 개씩이 남는지는 요놈과 요놈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차이. 분모의 차이가 아닙니다. 분모의 차이가 아니야. 따라서 요거를 알고 있으면 여기서 굳이 쭉쭉쭉 써서 지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요거 한 칸 차이 나니까 여기다 1 넣은 거랑 제일 마지막에 10 하나 넣은 것만 남아. 11분의 10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별표 한번 쳐볼까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이 문제 요 상황은 지금 요 단어뿐만 아니라 수능에 전반적으로 고난이도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요소니까요. 상황이니까요. 꼭 좀 잘 봐놓으세요. 요거. 자, fx가 연속이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데 뭐 미분 가능이란 말도 없어. 연속이에요, 그냥. 모든 실수에 대해서 예성립한다 했으니까 저 식은 x에 관한 일단 항등식일 것 같고, 그지? 자, 일단 이 상황에서 항등식은 수치 대입법 개수비교법, 미분해도 항등식, 적분해도 항등식 기억해야 돼. 그럼 먼저 이제 무슨 값을 하나 집어넣어 볼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 A를 일단 찾아내야 되니까, 그지?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런 놈들을 0 만들 수 있는 값이 보인단 말이야.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X 대신에 0을 먼저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좌변 0이고요.
2 빼기 A의 코사인 0은 1이니까 따라서 A가 2다라는 걸 항등식의 수치 대입법으로 일단 찾아냈어요. A는 2. 자, 그러면 x2에 x 빼기 1 fx 요거는 2 빼기 2 코사인의 x니까 2를 묶어내게 되면 1 빼기 코사인 x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f0의 값을 갖다가 물었으니까 똑같은 시도를 해보겠죠. 물론 0을 대입해 볼라 했는데 젠장 여기다 0 넣으면 좌변 전체가 0 되기 때문에 f0이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0 대입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때 이게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걸 여기서 어떻게 써먹느냐? 관심 대상이 0이잖아요. 근데 연속함수래. 따라서 연속의 정의는 이거하고 극한값이죠? 이거하고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얘를 물었지만 나는 얘를 구해도 되는데 자, 요때 fx는 요게 중요합니다.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정확한 0이 아니란 말이야. 즉, 요 안에는 x가 절대 0이 아니다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fx 자리에는 x가 0이 아닐 때 fx를 넣을 수 있는 거야. 자, 여기 쳐다봐. x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요 부분을 양변에 나눠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제 극한 취해가지고 f0을 대신 구해도 되는 게 요 말 때문에 요 말 연속. 자, 이제 극한 취합니다 그냥. 자, 이제 요거는 바로 한번 가보면 자, 여기 쳐다봐라. 여기 있는 이놈 밑에 x가 있어야 되니까 x 하나 나눠주고 이렇게 제곱을 딱 하면 이제 하나하나가 딱딱딱 이렇게 짝꿍이 맞는다 그지? 요 값은 1로 간다 했고 1. 그 다음에 요 값은 요 값 봐라. 요 값은 2분의 1로 가는데 앞에 2가 있어. 얘까지 곱해서 1이죠? 그럼 1분의 1이니까 1이네 1. 즉 이게 바로 f0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요거에다가 요거를 더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었으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3이겠죠. 요건 1. 요거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앞에 2 곱해서 1 되고요. 1분의 1이니까 답 1이었다. 자, 2번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거 연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 얘가 항등식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3번으로 갑니다. 3번. 자, fx가 절대값 lnx라고 되어 있고요. 양수 t에 대해서 y꼴 fx와 y꼴 t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자, lnx 절대값이니까 여기 이제 lnx가 양수인 영역. 자, 뭐 이렇게 lnx 소개값만 그려봅니다. 소개값만 그리면 이렇게 될 건데 절대값 lnx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요 속에 있는 요 놈이 일단 이렇게 그려지는데 절대값을 씌우면 x축 밑으로 내려온 거 꺾고 올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나의 그래프인데 요건 점선으로 해놓자. 절대값 x인데 사실은 여기 있는 요 놈은 원래 lnx 그래프를 봤을 때 얘는 x축 위로 올라와 있는 놈이니까 여기 절대값 그냥 놓고 나온 요 놈의 정체는 ln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놈은 원래 lnx가 이렇게 가는 놈이었잖아. 그러면 요 속에 있는 놈이 이 점선 영역에서는 음수였단 말이야. 원래 음수니까 여기에 절대값 벗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요 놈은 사실은 y 마이너스 lnx가 되는 거죠. 아니면 요 lnx를 x축 대칭이동 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네가 알아서 생각해라. 자, 이래 그려놓고 y t라는 걸 이렇게 딱 튕겨지겠지. 자,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Q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PX좌표가 Q,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입니다. 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MP,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MQ, MP하고 MP를 구해야 되네. 그러면 요거 좌표를 한번 딱 보면 Y좌표가 지금 T란 말이야. 자, 그러면 Y 대신에 T를 넣었어. 이렇게. 여기다 T를 넣었어. 그러면 X는 얼마야? 2에 마이너스 t 제곱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갈 거니까. 자, 이렇게 써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점 좌표는 y좌표가 t니까 t를 y자리에 여기 딱 넣으면 x좌표는 2의 t 제곱이 될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 구해봅니다. mp 구해볼게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요거를 미분해가지고 요걸 집어넣은 건데 요거 미분하면 y 프라임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요거 집어넣은 거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하니까 이거 정리하면 그냥 2의 t제곱 되죠.
MQ를 구해봅니다. 요거 미분한 거 그냥 x분의 1이니까 거기다가 이거 집어넣은 거니까 2의 t분의 1 이렇게 돼요. 됐나? 이것도 뭐 굳이 쓰자면 2의 마이너스 t제곱이죠. 어찌됐건 이렇게 됐는데 문제에서 요거에서 이걸 뺀 게 3분의 10이 돼요. MQ 요거죠 요거. 요거 빼기 만나서 더한 게 될 거네요 이렇게. 자 요것이 문제에서 3분의 10이라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치환 안 하고도 바로 보이면 제일 좋은데 하나는 3이고 하나는 3분의 1이겠죠. 3하고 3분의 1 더해야 3분의 10 되니까 그지? 이게 보이면 제일 좋아요. 안 보이면 t 요거를 전체적으로 뭐라고 할까? a라고 치환할까요? a라고 치환하면 a는 양수입니다. 그럼 요거는 a분의 1 플러스 요거는 a 요것이 3분의 10이니까 양변에 3a를 곱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다 3a 곱하면 3a 제곱 여기다 3a 곱하면 플러스 3 여기다 3a 곱하면 10a인데 넘어오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거는 3a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3, 1 여기가 둘 다 빼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a가 원래 2의 t제곱이잖아요. 자 이 값이 하나는 3분의 1 나오고요. 하나는 그냥 3이 나온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 물었냐면 t의 값은이라고 물었는데 t는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t가 되는데 자 보니까 여기가 현재 여러분 1이었잖아요 1이니까 여기는 2의 t제곱은 1보다 오른쪽에 생겨야 돼요 그죠? 1보다 오른쪽 그러니까 요거죠 요게 될 수 있는 놈이 2의 t제곱은 1보다 오른쪽에 생겨야 되니까 자 그럼 이때 문제에서 뭐 물었냐면 t의 값을 보세요 t는 ln3이다 라는 걸 발견하면 되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가보는데, 4번 문제. 자, 이것도 뭐 수트에서 공부했던 구간별 함수의 연결고리 이 지점에서 미분 가능성 따지는 문제인데, 요게 이제 여러분 사실은 교과서적인 풀이는 뒤에 있는 해설지나 이런 데 잘 돼 있을 테니까 오늘은 그냥 모든 걸 다 기본적인 건 알고 있다고 보고 그냥 답만 찾아내는 풀이를 할게요. 이 문제는. 왜냐면 이건 고난이도 문제도 아니고 그냥 아주 기초적인 미지수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이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세.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하면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포인트는 미분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럼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 즉 미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포인트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일단 보니까 A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다항함수니까 문제될 데가 없어.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이니까. A보다 큰 영역에서도 지수함수 문제될 데가 없어.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이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여기서는 문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연결되는 이 포인트밖에 존재하지 않잖아. 여기서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직은. 근데 문제에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했어. 그러니까 A조차도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그 뜻 아니겠어요? 얘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는 A밖에 없어요. A밖에. 그래서 여기서는 비록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지만 나는 따지는 순간은 A만 따지면 된다는 걸 느끼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자세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포인트를 점검하는 태도. 정말로 고난이도 문제에 필요한 자세야. 자, 이런 데서 문제 안 생기니까 A에서만 문제 생길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A에서만 미분 가능하게 만들면 돼. 그럼 일단 먼저 연속이 돼야 되겠죠. 자, 연속에서 작다 크다 나와 있으면 원래는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로 가야 되지만 결국은 좌극한이란 게 여기다가 A를 때려 넣은 함수값과 같아요. 이게 연속 함수니까요. 이것도 미분 가능한 연속 함수니까. 그래서 결국은 좌극한은 여기서 나오고 우극한은 여기서 나오고 함수값은 여기서 나오지만 그걸 해보면 결국은 A를 그냥 대입한 것들끼리 같게만 하면 돼요. A를 대입하면 여기다 A를 대입하면 자 이렇게 딱 만족하면 이게 연속을 만족한다고. 연속을. 자 근데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은 아니잖아요. 뾰족한 점을 생각해보세요. 뾰족한 점 첨점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연속에다가 뭐가 추가돼야 되노?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이게 미분 가능의 두 번째 조건이죠. 좌미분계수는 이걸 미분해서 A를 넣은 거고 우미분계수는 이걸 미분해서 A를 넣은 게 되잖아요.
자, 요거 미분해보면 1이니까 1에다가 a 넣어봤자 1이고요. 이거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니까 거기다가 a 넣어봤자 이겁니다. 자, 요게 이제 좌미와 우미가 같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요게 뭐 미분 가능의 정의거든. 자, 문제에서 요 AK에 대하여 미분 가능할 때 A하고 K를 구하는 A는 뭐 보니까 0이라고 찾아졌네. A는 0이에요. A는 0이니까 요거 앞선 이제 1이니까 A는 0이고요. K도 1이라고 바로 찾아지고요. 자, 여기서 A가 0 나왔습니다. 0을 여기다 넣으면 K는 1 되죠. 따라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었으니까 답은 1. 뭐 두 줄에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자, 사실은 이제 서술형에서는 요 연속이다 할 때도 좌극항과 우극항과 함수값이 갖다 다 보여주셔야 되고, 여기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도 미분계수의 정의를 그대로 써서 좌미분계수는 얘를 갖다가 이용해서 미분계수 구하시고, 우미분계수는 얘를 이용해서 또 미분계수 구해가지고 그거 두 개가 또 똑같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정상적인 풀입니다만, 그거는 서술형이나 연습하시고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얘들이 전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5번 갑니다. 자, f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사인의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보니까, 요거 보니까요. fa하고 fb 값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저 fx가 보자마자 공식을 똑바로 외우는 사람들만 보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자, 이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 사람한테만 보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식을 철저하게 외우세요. 자, 이거 보니까 코코뿔 싸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코사인의 x. 자, 요거 둘 중에 어떤 걸 앞으로 보고 어떤 걸 뒤에 보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이거는 앞으로 보고 이걸 뒤로 봤잖아. 그럼 여기 있는 요거랑 반대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코사인의 마이너스 x 대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맞죠? 그러면 fx가 꼴랑 그냥 코사인 x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덧셈 정리가 명확하게 외워져서 요거를 전개한 식이, 덧셈 정리 시킨 식이 이 식이다. 그걸 알고 있는 자만 반대로 역행할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지. 이걸 모르면 안 돼. 자, 코사인 x가 됐어요. 그러면 a를 넣으면 코사인 a가 되죠. 요 값이 2분의 1이고요 b를 넣으면 코사인 b가 됩니다. 요 값이 5분의 4인데 지금 보니까 A, B가 전부 4분면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1, 4분면이에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그냥 그리면 된다니까요. 이거는 뭐 사실은 특수각이니까 직각삼각형 그릴 필요도 없는데, 그게? 그려봐. 2, 1이가 여기 루트 3이니까. 사인 A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자, 이거는 코사인이 5분의 4니까 여기가 5고 4면 여기 3이 될 테니까. 사인 B는 5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제 이런 걸 구해내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사인 A, 코사인 B 더하기 코사인 A, 사인 B. 요거니까 사인 A는 차분하게 2분의 루트 3, 코사인 B는 5분의 4, 코사인 A는 2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밑에가 10이네요. 10분의 4 루트 3 더하기 3. 자,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네. 뭐 요거를 따로따로 하트로 찢어서 써주면요, 요거는 보니까 5분의 2 루트 3이고 10분의 3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차분하게 그냥 산수 실수 안 하게만 정리 잘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넣으면 되는데, 유일한 그냥 선생님 좀 걱정되는 포인트는 공식을 제대로 못 외워서 요게 사실은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를 전개한 식이다, 덧셈 정리한 식이다, 요걸 눈치를 못 채면 반대로 오지를 못하겠죠. 요것만 유일하게 좀 걱정이 됩니다. 공식 철저하게 잘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또 한번 보는데, 6번 문제. 자, 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y = sin x 위에 두 점에서의 접선을 각각, 접선을 L하고 M이라고 봤을 때,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y = sin x 위에 두 점 a, 5분의 4와 b, sin b에서의 접선을 각각 L, M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직선이 접선이죠.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일 때 16분의 sin 제곱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이래 사인 그래프가 이제 0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파이까지만 딱 그려놓고요. A가 1, 4분면에 있대요. 2분의 파이가 여기서 A가 요런 데 있는 놈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근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양수겠죠? 요거 점 좌표가 지금 A, 5분의 4가 됩니다. 그럼 B는 이제 어디 있느냐라는 건데 B, sin B, B는 위치가 안 정해져 있어요, 그지? 근데 B, sin B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하고 그 접선하고 이루는 각이 4분의 파이가 돼야 된다 했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sin x가 1이 되는 이유가 선생님이 아까 이런 이야기 했잖아. sin x가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은 여기서 접선을 딱 그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이 뜻이야. 이게 이 y 꼴 x란 말이야. 근데 이 y 꼴 x는 요 각도가 4분의 파이 아니겠어요? 4분의 파이? 근데 이제 이 sin x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 각도가 4분의 파이였으면 요게 위로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놈들이 x축과 이루는 각은 4분의 파이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이런 놈들의 접선 기울기는 점점 가면 갈수록 1보다 작다라는 이야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 B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B가 만약에 B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1, 4분면 이런 데 B가 만약에 1, 4분면 이런 데 있었다 치면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겠죠. 맞지? 그러면 여기는 둔각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예각이 나올 텐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각 자체가 절대로 4분의 파이가 될 수가 없잖아. 왜 그러냐면 요거 일단은 요각을 연장을 쫙 해보세요. 이렇게 연장하고 이렇게 연장을 했다 치면 여기 있는 이 각도 자체가 여기는 요거하고 요 각을 갖다가 두 개 더한 놈이 여기는 이 각도 아니겠어요? 맞니? 근데 일단 이 놈은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가 1이니까 4분의 파이였으면 요거보다 살짝 위로 가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으면 이 각도 있잖아요. 이 각도. 이 각도는 4분의 파이보다 무조건 작단 말이야.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가 4분의 파이고 여기가 뭔가를 더했을 때 그 두 개 더한 놈이 이 놈인데 이 각이 4분의 파이보다 작다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죽었다 깨나도 4분의 파이가 될 수가 없어. 그지? 그러면 B가 만약에 그럼 이런 데 있으면 되나? B가 이렇게 접선 가서 이걸 이렇게 했다 치면 여기에는 이 각이 있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B가 만약에 이런 데 있다 치더라도 여기서 각도가 다시 한번 여기서 각도 접선이 4분의 파이였으면 요거를 벗어나는 순간 무조건 자 여기가 B라고 치면 요 각도 4분의 파이보다 작다니까요. 여기서 접선 그으면 이 각도 4분의 파이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각이 4분의 파이면 4분의 파이보다 뭔가를 더한 게 여전히 4분의 파이보다 작다. 말이 안 되죠 이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림을 크게 그려서 한번 봐봐. 너는 이놈 이해를 해봐. 자 여기가 이렇게 갔을 때 사인이 이렇게 갔을 때 말이다.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1이야. y = x야 이게. 그럼 이 각이 4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를 요 접점을 벗어나서 이렇게 접선을 튕기잖아. 그러면 이 각도는 무조건 4분의 파이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현재 사인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가 A가 이런 데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딱 A를 튕겼어. A가 여기야. 근데 B가 이런 데 있다 치면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튕겼다고 쳐봐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요 각도 예각이 4분의 파이라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봐봐. 요 4분의 파이에다가 뭔가를 더한 놈이 이놈인데, 지금 여기 있는 이 각도 자체가 4분의 파이보다 작다라는 말이 아까 여기서 했던 말이야. 정확하게 0을 접선으로 통과할 때가 4분의 파이니까 0을 벗어난 접점을 통과하는 이 직선은 이 각도가 절대 4분의 파이보다 클 수가 없고 4분의 파이도 될 수가 없어요. 4분의 파이보다 무조건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을 걷잖아? 그럼 이 각이 4분의 파이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각이 4분의 파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요거 두 개 더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뭔 말이냐면 B는 이런 1, 4분면에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데 있어서 요와 같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B는. 요걸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래서 일단은 A는 요런 데 있어서 요렇게 가고요. B는 요런 데 있어서 요렇게 가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는 파악을 했어요. 여기가 A, 여기가 보니까 sin A고요. sin A고. 여기가 이제 B, sin B인데, 자, 결국은 여기서 이제 sin A라는 것이 뭐가 된다고 딱 나오냐면 5분의 4가 된다라는 조건을 하나 줬어요. A는 1, 4분면 각이고, 그지? 자, 이랬을 때 이제 이 B, sin B가 여기 요 1, 4분면을 벗어나서 요런 데 있어야 된다는 건 좀 전에 선생님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도, 요게 지금 예각 쪽이 4분의 파이가 돼야 된다 이 뜻이야. 예각 쪽을 대답하라 그러잖아. 둔각이 나올 수도 있고 예각이 나올 수 있는데 예각 쪽이 4분의 파이가 돼야 된다 뜻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데, 선생님이 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직선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직선이 X축, Y축을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있다 치면 말이야. 이렇게. 만약에 어떤 이런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도, 뭐 이 각이나 이 각이나 간에 이걸 따질 때는 말이야. Y절편 따위는 신경을 꺼도 된다 했어요. 그거 무슨 소리냐면 평행이동이라는 게 왜 평행이동이냐면 평행이동을 시켜도 직선들끼리 이루는 각도는 안 변한다 그 이야기거든. 자 보세요. 얘를 Y절편이 여기인데 무시하고 원점을 통과하는 쪽으로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켰어요. 이렇게. 얘도 Y절편이 여기인데 얘를 원점 지난다 하고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각하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개의 직선이 지금 Y절편이 따로따로 있겠지만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도에 대한 걸 물을 때는 저 두 개의 직선을 그냥 원점으로 옮겨놓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는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 시켜놓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 둘이 이루는 각도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 이 뜻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이해했으면, 자 사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자, 요 직선을 어찌됐건 이렇게 원점 통과하는 직선이라고 하고 기울기는 뭐 따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그 다음에 요 직선도 이렇게 원점 통과하는 직선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이쪽 각도냐 이쪽 각도냐 둘 중에 하나가 예각이 돼야 되고 일단 그 예각이 4분의 파이가 돼야 된다 뜻이야 지금.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거 기울기하고 이제 이놈 기울기만 찾으면 된다 이거. 왜? 그 기울기가 바로 요각에 대한 탄젠트를 말하는 것이고 요각에 대한 탄젠트를 말하는 것일 테니까 그 사이에 있는 요 세타라는 것은 요각하고 요각하고 어떤 관계에 있다고? 요각에서 요각을 뺀 놈이 요 놈이잖아. 이렇게 풀어낼 거거든. 그럼 요 기울기를 찾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요 놈의 기울기는 요 사인을 미분해가지고 요 A를 집어넣은 게 바로 기울기라 했잖아. 그럼 사인은 미분하면 뭔데? 코사인 아니겠어요? 여기다가 A 집어넣은 게 코사인 A니까 요게 바로 요 직선의 기울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sin A가 5분의 4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그냥 그리면 되잖아. 1, 3분면이니까. 여기가 5고 여기가 4니까 여기는 3일 테니까 뭐야? 코사인 A는 5분의 3이네. 그러면 이놈 기울기 코사인 A인데 이 값은 5분의 3이라고 이미 구해졌어. 기울기가 미분해서 A를 넣은 거니까 코사인 A인데 그 코사인 A가 5분의 3이라는 거 이미 구해졌단 말이야. 그럼 요놈의 기울기는 이제 요거 미분해서 B 넣은 거니까 코사인 B란 말이야. 요거는 뭔지 몰라. 코사인 B야. 되겠어? 그럼 여기 한번 써보자. 요걸 알파 베타라고 하면 탄젠트 알파가 지금 코사인 A인데 그게 5분의 3이라고 했고 요거는 주어졌고 탄젠트 베타는 지금 뭔지 몰라. 그냥 코사인 B래. 뭐 저게 일단 음수라는 것만 알고 있어. 음수. 자 이거 두 개 이용을 해서 이루는 각도, 예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를 처리하라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자, 일단은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4분의 파인데, 그지? 요거는 탄젠트에 지금 보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뺀 놈인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이거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4분의 파이라는 게 요각이라고 딱 정하고 갔잖아?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각인지 이 각인지 몰라요, 지금. 4분의 파이라는 쪽이 얘각이 이쪽 각인지 이쪽 각인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얘가 안 정해졌으니까 지금. 그러면 결국은 이걸 계산했을 때 여기 있는 각이 나올지 여기 있는 각이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어찌됐건 4분의 파이는 얘각이라는 게 확실하잖아?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돼. 자, 여기 각도가 알파고 여기가 파이 빼기 알파면 이 각의 탄젠트 값하고 이 각의 탄젠트 값은 부호만 반대예요. 부호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구했을 때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둔각, 여기가 4분의 파이일지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둔각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값이 예각 쪽 값이 나올지 둔각 쪽 값이 나올지 확실하지 않아. 그럴 때는 절대값 씌워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쪽 각의 탄젠트 값은 서로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내가 4분의 파이가 아니라 설사 4분의 3파이 쪽을 구했다 하면 4분의 파이하고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란 말이야. 부호만 반대인. 근데 나는 원하는 게 얘각 쪽 값을 원했으니까 이 각이 이쪽 각이든 이쪽 각이든 절대값 씌워버리면 그냥 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생각이에요. 절대값 씌워버리면 이 각의 탄젠트랑 이 각의 탄젠트는 서로 값이 같다는 거. 절대값. 알겠지? 부호가 반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자, 요거는 1 플러스, 자, 요거 5분의 3 코사인 B 분의, 자, 요거는 탄젠트 베타 코사인 B, 요거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요 값이 절대값 쉬운 값이 요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니까 1이에요. 1. 그러니까 결국 요 안에 있는 놈이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요 안에 있는 놈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잖아, 그지?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바로 정리해보자. 자, 여기는 요놈 분모 문제에 5를 곱해서 정리할게. 그냥 절대값 5 플러스 3 코사인 B 분의 5 곱하면 5 코사인 B, 자, 빼기 3. 요놈이 절대값이 1이니까 얘가 한 번은 1일 때 한 번은 요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가져야 되겠지. 자, 먼저 1일 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요거 5 코사인 B 마이너스 3은 5 플러스 3 코사인 B가 될 것이니까, 맞죠? 요거 넘어가면 2 코사인 B가, 요거는 넘어가면 8이 될 거니까 약분하고 나면 코사인 B가 4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코사인은 절대 1을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요. 이거 탈락이에요. 탈락. 자, 지면 관계상 요거 마이너스 1일 때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게 마이너스 1일 때 가보면 5 코사인 B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코사인 B 마이너스 5가 될 거니까 넘어가면 얼마요? 8 코사인 B가 요거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2 되고 코사인 B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문제에서 코사인 B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게 나왔는데 어차피 이 지금 이 각도가 보니까 2, 4분면 각이라서 코사인이 음수된다는 게 확실하잖아, 그지? 코사인이 음수된다는 게 확실하니까 2, 4분면 각이니까 2, 4분면에서 사인은 양수니까 직각삼각형 그냥 그림이 끝나네. 지금 보니까 사인 제곱 B를 물었잖아요. 아니면 그냥 요때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 써도 되고요. 그거 쓸까요, 그냥? 자, 마무리합시다. 16배 사인 제곱 B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B로 바꿔치기 할 수 있고, 요거 제곱하면 요거 16분의 1이잖아요. 1에서 16분의 1 빼면 16분의 15, 앞에 16 곱해주면 15가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6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6번 문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끼어 들어가 있어요. 요게 왜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 그것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기울기끼리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찾을 때는 이와 같은 논리로 y절편을 무시하고
무시하고 이 둘이 만나는 점을 원점으로 옮겨놓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 요거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기울기끼리 요 탄젠트의 덧셈 정리로 해결한다. 그리고 이쪽 각 나올지 이쪽 각 나올지 모르는데 내가 요구하는 각이 예각일 때는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 뭐 요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7번. 자,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미지수가 두 개 껴 있으니까 요거 조건 하나, 요거 조건 하나를 이용해서 정보를 이렇게 내라는 이야기겠죠. 먼저 미분을 해볼게요. f'x는 a 코사인 x 마이너스 b의 사인 x 이렇게 됩니다. 그냥 미분한 거예요. 여기다 4분의 파이를 넣어보면 2분의 루트 2, 요것도 2분의 루트 2, 요것도 2분의 루트 2니까 묶어내면 자, 요 값이 문제에서 4루트 2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a 빼기 b의 값은 산소실제 한번 넣어보자. 8. 요렇게 일단 식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극한이네, 극한.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fx는 a sin x, b 코사인 x 마이너스 2 요건데 일단은 수렴 조건부터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c가 값이라고 했으니까 수렴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일단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가야 되면 여기다 0 넣으면 0이고 여기다 0 넣으면 b 빼기 2가 요게 0이다 라는 사실이 나왔어요. 그럼 b는 2다 라는 걸 발견하고 그럼 a도 자동 결정변해. 이게 10입니다. 그럼 a는 10, b는 2 이렇게 발견되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극한 값 자체에 관심을 가져보면 되지. x가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a의 sin x고 b 대신에 2를 딱 집어넣으려고 2를 묶어내니까 코사인 x 빼기 1인데 이것도 좀 센스가 있으면 말이야 여기 마이너스를 묶어내는 게 좋겠죠. 1 빼기 코사인이 요게 좀 보기가 좋잖아요. 자, 어찌됐건 요래 가지고 이제 요거를 하트로 한번 찢어보는데 하트로 찢었을 때 수렴을 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거는 옆으로 옮겨 쓸게요. 자, 요거분의 요거는 자, a로 수렴하네. x분의 sin x가 1이니까, 그지? 자, 한번 쓸게요, 그냥.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어차피 a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0인데 왜 0인지는 이렇게 해보면 돼. 봐라. 요 밑에는 원래 x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없던 거 x라는 밑에 분모에 곱했잖아. 그럼 다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지? 그러니까 요만큼은 2분의 1로 가고 요만큼은 다시 0 보내면 0으로 가니까 2분의 1 곱하기 0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 아까 선생님이 1 빼기 코사인 x는 x 몇 개에 해당되는 놈이라고? 2개요, 2개. 밑에는 x가 하나밖에 없는데 위에는 x가 2개다. 그럼 약분하고 위에 x 하나 남을 테니까 0으로 간다. 머릿속으로 생각나야 돼.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고지것대로 이걸 제곱해주면 이게 2분의 1이었잖아. 없던 거 하나 x 여기 곱해줬으니까 다시 여기 곱해줘야 돼. 그러면 얘는 2분의 1로 가고 얘는 0으로 가니까 이거 전체가 0으로 가. 이게 정상적인 풀이야, 그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계산하면 a만 남아요. a만. a. 결국 a가 결국 c랑 똑같다라는 말이 되죠. 요게 a니까 a가 곧 c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c도 10이다라는 거 발견하니까 요거 세 개를 몽땅 더하라. 이게 최종 질문이었어요. 22가 되죠. 22. 자, 7번이었습니다. 6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별표 박스에 돌려야 되겠죠. 8번. 자, 요놈은 이제 기출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푼 사람들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푼 사람들만 요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기출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말이야.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색칠이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색칠이 A가 돼 있고 여기가 색칠이 B가 돼 있다 이렇게. 자, 이랬을 때 결국은 구하라는 게 B 빼기 A를 갖다가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다. 요거는 사실은 적분 단원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문제거든요. 적분.
근데 이제 물론 여기 있는 요 부분의 면적을 직접 구하고 여기 있는 요 부분의 면적을 직접 구해서 빼도 되겠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말이지. 만에 하나 요거 두 개가 각각 구하기가 불가능하다 내지는 매우 난관에 부딪혀 있다 치면 너무너무 구하는 게 어렵다 치면 여기 공통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요 C. 결국은 여기다 C를 추가해서 말이야. 이렇게 빼줘도 C는 어차피 삭제될 놈이니까 결국 아까 B에서 A를 뺀 것과 똑같은 값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럼 굳이 여기 C를 집어넣는 이유는 뭘까? 아까 요 각각보다는 요걸 포함한 요 면적이나 포함한 요 면적을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니면 문제에서 아예 요거 따로따로는 구하기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C를 추가해야만 구할 수 있게 세팅을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문제가. 어찌됐건 이러한 생각을 어찌 떠올릴 수 있는지는 선생님 생각으로는 전적으로 경험에 의한 풀이가 이미 돼 있어야 돼. 이런 걸 경험해봤어야 알 수 있다고. 경험해보지 않고 바로 저거를 딱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그건 천재들이나 그런 거지. 자, 이러한 개념이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부분 극한에서도 과거 수능 기출 문제가 한 두세 번 출제됐고 특히나 적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적분에서. 알겠지? 자, 꼭 기억을 하세요. C를 추가해서 생각을 하자. 요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자, 어찌됐건 지금 구하라는 게 리미트 세타가 0풀로 갔을 때 세타분의 F 세타 마이너스 G 세타를 구하라는 소리고 자, 세타는 1, 3분 각인데 자, 한번 큰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좀 이게 그 무리해서 이게 F 세타고요. 여기는 이놈이 G 세타입니다. 자, 이랬을 때 한번 보자. 여기 길이가 2고요. 자, 이 반지름 길이니까 요거는 1이겠고 1이겠지. 반지름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핵심이 분모는 일단 세타, 분자는 이놈에서 이놈 빼라는 건데 여기 있는 이놈하고 여기 있는 이놈의 면적을 구하기가 지금 난감합니다. 난감. 두 변과 사이각에 사인 세타를 쓰려 하더라도 난감해요. 자, 이랬을 때는 여기 있는 요 부분을 C라고 딱 추가를 해서 그지? 결국은 구하라는 게 이거잖아요. F 세타 빼기 G 세타였지만 결국은 나는 여기다 C를 추가하고 여기다가도 C를 추가해서 빼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대신에 이걸 추가하게 되면 면적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자, 일단은 각도를 한번 봅시다. 여기가 세타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도 세타일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각은 2세타가 됩니다. 2세타.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반지름 길이가 이제 요게 1이니까요. 요만큼 더 1. 자, 여기 1.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그러면 C까지 추가한 F 세타 더하기 C는 이제 요 삼각형 면적을 대답하면 되는 거거든. 요 삼각형 면적. 자, 그럼 이제 요 삼각형 면적을 구할 때는 뭐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써도 되죠. 여기에 현이니까 수선의 발을 딱 내려가지고 요 같다라고 표시하고요. 길이랑 각도가 주어진 이 직각삼각형에서 시작을 해보면 요 길이는 코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 요 길이도 코사인 세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 이미 끝났죠. F 세타에다가 C를 더한 놈은 밑변의 길이가 2 코사인 높이가 사인 요거인 면적을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게 세타고 이게 세타고 여기가 파이 빼기 2세타면 여러분 사인에 파이 빼기 2세타는 그냥 사인의 2세타랑 같다 이런 거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에 1 곱하기 사인의 파이 빼기 2세타 이렇게 면적을 구해도 요거 두 개 더한 게 금방 나오겠죠.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되나?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거 한번 가볼게요. 그냥 1 곱하기 사인의 파이 빼기 2세타 요거로 대체하면 되니까 자, 요거 가봅니다. 2분의 1에 1 곱하기 사인의 2세타 이렇게 면적을 썼어요. 그냥 자, 그러면 여기는 F세타하고 요 C를 더한 거 요거 처리했어요. 빼기하기를 G세타하고 C를 더한 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해볼까요? 아, 이게 그림이 똑바로 그려. 아씨 삐뚤삐뚤하고 이거 씨 똥멍충이 같으냐고. 자, 이거예요, 이거. 이게 G세타 플러스 C 요거죠. 자, 요것도 여러분 딱 보자마자
자, 요거는 보자마자 어떻게 할까? 문제에서 하나가 정보가, 그러네. 문제에서 정보가 하나 더 있었네, 그지? 보니까 AQ의 길이, 요거죠, 요거. 요 AQ의 길이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QP, 요거죠, 요거. 요거의 길이가 2대3이 되도록 잡는다 했는데, 자, 여러분,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야, 피자 생각해봐, 피자. 요 중심각이 60도짜리 피자가 있으면 요 두 조각을 똑같은 거 붙이면, 당연히 여기는 이 면적도 2배 되고 요 길이도 2배 될 거 아니겠어요? 되겠어요? 중심각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2대3이라는 소리는 여기는 요 각도하고 여기는 요 각도가 2대3이라는 소리인데, 자, 잘 보시다시피 아까 이거 전체 각도가 2세타였잖아요. 2세타. 이게 2세타였으면 요거를 2대3으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지금 내가 여기는 요 각도 요게 2대3이니까 요각을 필요로 하잖아. 요각을 필요로 하잖아. 그러면 2세타에다가 5분의 2를 곱한 게 요각도고 2세타에다가 5분의 3을 곱한 게 요각도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중심각에 비례하니까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봐봐. 이거 헷갈리니까 이거 살짝 지워놓고요. 자, 먼저 여기는 이 각도가 2세타면 그 2세타 중에서 지금 내가 필요한 각도가 지금 여기에는 요 각도를 구해보고 있습니다. 요 각도. 요 각도는 5분의 2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각도는 5분의 4세타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2세타에다가 5분의 2배에 해당되는 요 각도. 그럼 됐네요. 뭐가 되냐면 이제 여기는 요 각도 있잖아요. 요 각도. 빨간색 보세요. 이만큼의 각도는 파이에서 요걸 뺀 건데 결국은 사인 파이 빼기 5분의 4세타나 결국 사인의 5분의 4세타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요 면적을 구할 수 있게 됐네요. 갑니다. 2분의 1에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의 파이 빼기 5분의 4세타나 이거나 똑같은 거라고요. 자, 이렇게 구해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겠죠? 자,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것도 보이네요. 선생님 눈에는. 여기서 수술의 발을 딱 내려가지고, 그지? 결국은 이삼각형 면적 구할 때 요걸 밑변으로 보고 요걸 높이로 보면 되는데, 그지? 이 각도가 2세타였으니까, 결국은 여기는 이만큼의 높이는 여기에다가 요 각에 사인을 곱해서 사인 2세타다. 이래가지고 밑변 높이 2분의 1 이렇게 갔어도 되고. 방법은 많다,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만약에 이걸 구할 수 있다 치면, 그지? 이것도 밑변을 얘라고 보고 높이를 얘라고 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요 방법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게,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를 또 수선의 발 내리고 또 요 각도는 사실은 여기는 이 중심각의 절반일 테니까, 그지? 수선의 발 내리고 또 이렇게 하고 복잡함이 좀 따라붙게 되겠지만 못 풀 건 아니단 말이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면적을 표현하는 데는 문제없이 다 해결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한 문제가 완벽하게 똑같이 출제될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습해 보는 것은 상당히 좋은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지? 한 가지 방법으로 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밑변을 얘라 보고 높이를 얘라 봐도 되고 밑변을 얘라 보고 높이를 얘라 봐도 되고 아니면 두 변과 사이각의 사인값을 써도 되고 여러 가지로 연습하라고. 어찌됐건 선생님 두 변과 사이각 썼어요. 자, 마무리할게요. 이제 결국은 이놈 밑에를 세타로 나눈 걸 갖다가 극한 취하시오 이거니까 그냥 바로 가볼게요. 하트로 찢었는데 이게 수렴하고 요 뒤에 것도 수렴하니까 바로 그냥 답입니다. 요거는 자, 요거는 세타분의 사인 2세타가 2인데 앞에 있는 요거랑 다 곱하면 1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1배에 세타분의 5분의 4세타니까 5분의 4가 되잖아요. 이렇게 약분하면 5분의 2가 돼서 결국은 5분의 3 이렇게 되네요. 자, 문제에서 뭐 물었냐면 이거의 값이 그냥 답이네요. 5분의 3. 결국은
여기 있는 요 나비 넥타이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 각각의 면적을 구해서 빼기가 힘들 때는 혹은 불가능할 때는 이게 있는 여기 있는 이 C를 추가해서 이렇게 빼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래야지 이 C까지 추가했을 때는 쉽게 구할 수 있고 C까지 추가했을 때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놈 차이가 결국 C는 날아갈 거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충분히 구해질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이거 이제 경험을 한번 해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억해야 돼요. 처음에 이 생각을 못 해내는 건 당연할 수 있어.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경험해보고 난다면은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출제된 문제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답은 3번이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연습을 좀 더 해봐야 될 것들은 이제 면적을 구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구해본다. 이런 거 한번 좀 기억을 해놓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레벨 2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그리고 8번 이 두 개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